안녕하세요, 엘카맨입니다. 다반 작성 요령을 알고 싶은 분들은 기술사 브이로그를, 서브노트를 전체로 보고 싶은 분들은 티스토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보공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탑다운까지 왔는데요. 이 탑다운이 제가 기보공의 마지막 시간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탑다운은 기보공이에요, 기보공.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보공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트러트, 어스안카, IPS, 레이커, 흑마기를 버티는 거, 이게 기보공인데, 구조체를 사용을 해서 기보공을 하는 거, 이게 탑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탑다운이라고 하면 뭐 순타에 대응하는 역타공법, 뭐 위에서부터 쳐서 내려간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개념은 이 탑다운은 구조체를 가지고 기보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층 슬라브를 쳐서 이게 양생이 되고 난 다음에 흑마기가 버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밑으로 파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하 1층을 타설을 하잖아요. 지하 1층이 양생이 되면, 그 양생이 되고 난 다음에, 양생이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양쪽에 있는 그 흑마기가, 구조체가 양생이 되니까 넘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조체가 버티고 있으니까 또 밑에 층을 파서 내려가요. 이런 형태로 맨 밑에까지 내려가서 시공하는 게 바로 탑다운이에요. 그러니까 탑다운을 왜 쓰냐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애우면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타하고 다르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제일 확실해요. 구조체를 기보공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러트라든가 어스안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구조체가 딱 쳐지면 그때부터 파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탑다운을 쓰면 이제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접 건물하고 상관이 없이 자체적으로 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구조체가 다 쳐진 상태로 가니까. 그래서 탑다운을 적용하는 현장은 보통 둘 중 하나예요. 1번, 옆에 있는 현장이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서 스트러트를 못 꼽는데 현장 대지 자체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어쌍카를 못 찌르는데 현장 대지 자체도 이상하게 생겨서 무슨 스트러트 공법도 쓸 수가 없다, 뭐 이도저도 지보공을 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옆에 만약에 그 지하철이 지나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어서 쓸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인접 현장이 이미 터파기를 해서 이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현장이 파고 내려가면 한쪽에는 토합이 있는데 반대편에는 인접 현장에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반대편에는 토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토합이 걸립니다. 이런 형태로 할 때 탑다운을 써요. 왜? 자체적으로 지보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토합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이 구조체 자체가 그냥 자체적으로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지보공이다 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1층을 타설을 하고 나면 위에 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텐데, 물론 이게 세미 탑다운이 되어야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풀 탑다운이나 세미 탑다운이나 업업이나 다운업처럼 이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1층을 타설하고 난 다음에 지하층을 내려갈 동안 지상층을 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무작정 이게 유리하냐? 안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형태로 하느냐면, 자,
지하 6층 내지 7층까지 내려가는 건축물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얘를 이제 지질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하 2층부터 암이 나오는 거예요. 지하 2층부터 지하 7층까지 암을 막 파내려가려고 그러면 이제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도 엄청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하 파다가 막 시간 다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를 따져봤는데 지하층에서 한 1년 동안 그냥 지하층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층에서 1년 동안 놀 때 지상층이 가만히 있으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파 내려가는데 1년 걸리는데 지하층에서 또 말 그대로 슬라브를 쳐서 올라가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층을 일단 바닥에서 쳐놔놓고 밑에 토공사 할 때 동안 위에를 쳐서 올라가면 공기가 세이브가 되겠죠.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풀 탑다운이냐 세미 탑다운이냐 업업이냐 다운업이냐 하는 공법 분류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풀 탑다운 세미 탑다운 업업 다운업 이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사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 개념이 없으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자, 탑다운을 시공하는 순서는 이거예요. 물론 뭐 위에다가 설계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양념처럼 그냥 바로 그냥 어느 그 순서도에나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탑다운 설계 검토 이런 거는 딱 적어 주시고, 옆에 이제 설계 검토를 할 때는 뭐 깊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요런 거 하나 딱 적어 주시면 이제 빈 공간을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흙막이를 시공을 하는데 흙막이는 거의 둘 중 하나예요. 슬러리볼로 하거나 CIP로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CIP로 많이 해요. 슬러리볼이 비싸서. 그러니까 슬러리볼을 쓰는 데는 이제 주변에 그 하천이 많거나 뭐 바다 임적 구간에서 물이 줄줄 나온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슬러리볼을 쓰고, 일반적으로는 CIP를 많이 쓰고요. 킹포스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러트 할 때 포스트 파일 박잖아요. 그런데 그 포스트 파일은 다 가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하는 킹포스트는 기둥 위치에다 박아요. 그러니까 거의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 H 파일이 됐던 X 칼럼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CFT 종류로 채워지는, 이게 원형이든 각형이든 간에 그걸 만드는 이제 그 킹포스트를 박는데, 여기서도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킹포스트를 박을 때 이제 맨 밑에 보면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해서 PRD나 RCD 같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쓰고요. 그 말뚝 위에 남아있는 H 파일을 킹포스트라고 해요. 요건 제가 뒤에 한 번 더 이제 개념 정리를 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킹포스트가 PRD하고 RCD는 아니다. 물론 PRD하고 RCD를 할 때 킹포스트를 받긴 하지만 RCD하고 PRD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고 그 위에 있는 H빔이 킹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먼저 조금 있으면 좋고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자 1층 슬라브, 그러니까 이게 1층이 됐든 지하 1층이 됐든 그 바닥이 기준이 되는 층의 슬라브를 먼저 쳐요. 그리고 이걸 치고 난 다음에 터파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고 터파기하고 다시 이제 1층 치고 지하층에 지하 1층 치고 조금 더 터파기해서 지하 2층 치고 터파기해서 지하 3층 치고 터파기해서 지하 4층이 만약에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제 기초를 칠 거 아니에요. 이 기초를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기둥은 순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슬라브를 쳐서 슬라브는 역타로 내려가고 기둥은 기초를 치고 난 다음에 지하층 기둥은 순타로 쳐서 올라와요. 이때 동안 기초를 치고 난 다음에 지하층을, 그러니까 기초를 치고 난 다음에 지상층을 올릴 수 있으면 업업이라고 하고,
기초하고 상관없이 위로 올릴 수 있으면 풀이나 셈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표를 보고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요런 시퀀스대로 이제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것도 조금 중요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위에 이제 작은 글씨로 적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탑다운에도 위에 개요, 종류, 공법, 분류 뭐 이런 형태로 요 작은하게 적어 놓는 거 있잖아요. 요건 이제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 내가 어떤 부분들을 쓰겠다라고 미리 약간 그 스케치 비슷하게 개념을 잡고 서브노트를 작성하면 작성할 때 조금 편하거든요. 왜냐면 서브노트 작성할 때 무작정 이제 그 기술사 교재라든가 이런 걸 보고 뺏기는 건 무조건 비춥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하고 요런 것들처럼 좀 적어 놓고 이제 적는 게 좋은데, 요런 것들도 이제 내가 이 서브노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 SRC 공격 마찰이라든가 시공성 저하 방안이라든가 공기 단축이나 뭐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시공 계획 스킵 시공 이런 것들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조금 적어 놓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제대로 서브노트를 들어가는 거죠. 자, 탑다운을 적용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민원 최소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어쌍카를 못 지르는 부분에도 있지만 탑다운이 좋은 점이, 일단은 1층을 치고 난 다음에 지하층을 치니까 1층이 골조로 막히잖아요. 그러면 지하에서 발파를 하거나 하더라도 소음이 덜 나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조금 최소화될 수가 있고요. 공기 단축, 이제 이건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래 위로 동시가 가능하니까 공기 단축이 되고, 작업 공간 확보, 스트러트가 없기 때문에 내부 작업 공간이 확보되기가 유리해요. 그리고 소음 절감, 토공사 민원, 토공사 안전성 확보, 이런 것도 있고, 대지 면적에 뭐 1300제곱미터 이상 지하 3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책에 나오는 거라서 적긴 적었는데 13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기준 자체는 없어요. 그냥 요 정도 개념인데, 물론 제가 볼 때 1300제곱미터에 탑다운을 쓰게 되면 좀 불리합니다. 저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요. 주변 건물 동시 시공. 이거 중요해요. 자, 그림을 딱 보시면요. 옆에 지하철 공사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른쪽 흙막이를 딱 하더라도 오른쪽에 흙이 없잖아요. 그러면 왼쪽에는 흙이 있어서 얘가 토합을 확 받는데, 왼쪽에 있는 토합만큼 오른쪽에 토합이 있어서 스트러터가 버텨줘야 되는데, 왼쪽만 토합이 있고 오른쪽엔 토합이 없는 겁니다. 이면 스트러터를 쓸 방법이 없는 거죠. 요렇게 할 때 좋은 게 일단 탑다운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물로 스트러트, 그러니까 구조물로 지보공이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자, 지하 6층이고 지상 10층인데 말 그대로 동시 숙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쓴다라는 거. 그리고 스트러트 시공이 어려운 경우, 장스판인 거. 그리고 이거 보시면, 제가 그림을 참 희한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진짜 뭐 저렇게 생긴 돼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지가 너무 희한하게 생겼을 때는, 그런데 저렇게 돼지가 너무 희한해서 스트러트를 못 박는데 주변 돼지도 허용이 안 돼서 어쌍카마저도 못 박으면 지보공을 할 방법이 없어요. 지보공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탑다운 공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탑다운 공법 분류.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